네,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또 최근 핫했죠? 바로 이 서울 전역에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갑자기 이제 해제하려고 하냐? 결국은 또 이것도 결국은 서울시가 원해서겠죠. 서울시가 왜 원하냐? 바로 이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래를 막으면 사실은 이 거래량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거래를 한다는 것은 뭔가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 때는 이제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 그러니까 세금, 이제 세수랑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뒤에서 이제 거래량 관련돼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거래량 감소가 추세가 확인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계속 옥죄이면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뭐 전부 다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일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 아마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1월 14일 날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규제 철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회에서 오순 서울시장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금 깊게 분석하는 영상 그런 것들을 한 편씩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블로그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책 누르시면 지금 제가 마포구랑 성동구, 동대문구 이렇게 전자책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치구에 조금 더 깊게 파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 전자책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사실은 지금 이거에 또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이 어떻게 보면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토지거래 허가가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제한에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의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사실은 이것도 이제 현금 청산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이 헌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3조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재산권 침해다? 이것은 과거부터 이게 아마 이 법률이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아마 1978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과거 생겼을 때부터 이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1989년도에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9년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9명 중 9명 재판관 중에서 5명이 합헌으로 했대요. 그럼 이 말인즉슨 4명은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다수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이긴 합헌 이제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사유재산의 제도 보장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흩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해서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은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1989년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도 나와있죠. 이 기사가 여기도 기사를 보면 지금 과거의 합헌 결정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슈가 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1989년 이후 34년 정도 흘러 지금 재판관의 구성이라든지 국민의 법의식이 바뀌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합헌 결정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렇게 이 토지 이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적으로 보면 이 서울 전역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삼성동, 청담동, 이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 이곳이 일단 메인이고요. 또 이제 보시면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있죠. 그리고 이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있는 곳들, 그리고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택시개발지구. 여기서 또 특징인 게 이 상업지원 창고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 여기도 다 이제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 중에서 어디가 해제가 될지 그런 것들 미리 예측해보면 또 재밌겠죠. 그래서 사실 그 모아타운도 지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197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땅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이런 식으로 결정권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다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 투기 억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연 녹지 지역 있잖아요. 이런 산, 이 외곽의 산 이쪽이 원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이런 도시 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곳들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제 시장이 너무 가열되다 보니까 그런 가열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최대 5년까지 일단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대 5년이란 말은 결국은 5년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 등 이 주택은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잔금 기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되고요.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물론 뭐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잔금 당일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첨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도로 건설 같은 거 할 때 이제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그린벨트처럼 이제 비어 있는 땅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녹지 공간이랄까요? 이 녹지 공간에 지정하는 것이 맨 처음에 이 나온 배경인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인구가 밀집한 강남 도심 한복판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주택거래 허가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슈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맨 처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978년 12월에 도입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79년도에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다른 법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 지정 대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이제 땅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이제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개발 사업, 예정된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등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2016년 1월 19일 날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여기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절차도 사실은 뭐 국토부, 이제 국토부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바로 입안되는 게 아니라 도계위 심의를 거치고요. 그래서 뭐 통보를 하고 고시, 공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뭐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 군,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면적의 요건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은 게 지금 현재 이건 2024년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 시간이 보이시나요? 이 시간. 지금 이제 2024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시간을 당겨 볼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9일 계속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2020년 11월 30일 거를 좀 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시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지금 잘 안 되네요. 지금 왜인지. 일단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 과연 어디가 해제가 될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을 건데 사실 뭐 다 예상해보는 시간은 가지는 건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은 이게 한번 용역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뒤에서 또 준비했는데 근데 이 용역에 좋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용역을 맡은 지금 한양대 교수님께서 토론회 자료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시행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시행 이후 2년간 9.5% 직구 안정화 효과가 있었지만 4년 후부터는 효과가 미비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산권 침해 이슈만 있지 사실 이 집값 안정화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세가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1, 2%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단은 이 용역을 맡았던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 용역을 맡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그렇게 어쨌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기사 내용도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무려 10% 넘게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꽤 넓죠. 저도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서울시에서 10%가 넘는 땅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5년 1월 지금 중순인데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랍긴 하네요. 그래서 뭐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통계 같은 것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단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그리고 성수 이런 곳에 일단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통기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모아타운도 조심해야 돼요. 모든 곳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지정되어 있어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모아타운 사업지 내에서 도로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미리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원래는 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하공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따라서 개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유로 너무 광범위하게 그래서 그 강남구 일대 있잖아요. 아까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까지 이렇게 강범위하게 묶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2030년 전후까지인데 그때까지 이게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재생권 침해다. 이것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또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시간 지나면 어쨌든 풀어야 됩니다.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 GBC에서 멀리 떨어진 대치 1동이라든지 대치 1동 같이 쳐볼까요? 이게 또 아직도 안 되네요, 이거는. 이 대치 1동. 대치 1동이 이곳이거든요. 이곳. 지금 여기 보시면 도곡역이랑 대치역 사이. 그러니까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대표적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단지가 없는 잠실 이동. 잠실 이동은 이제 거기죠. 바로 잠실 엘스랑 그리고 리센츠 이곳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높지 않나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치 1동에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와 개포 우성 그리고 성경 아파트가 있다. 그리고 참고로 잠실 3동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가 있죠.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3동 이제 사실은 트리지움이라든지 레이크 팰리스는 뭐 재건축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풀어도 되는데 이 잠실 주공 5단지는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푸는 것이 맞는지 이런 또 우려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정동 단위로 풀되 신통기획 단지만 따로 지정할 것이라는 간접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지금 대표적으로 잠실중 5단지 여기도 신통기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용역을 추진한 그 교수님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니까 중요합니다.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아파트 거래만으로 지수를 만들면 권역 내의 다른 단지에 비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설령 GBC 주변 구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신통기획 단지들 이것도 잘 보면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 단지 되겠죠. 신통계획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지정이 필요한 선택이라고 일단 밝혔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요한 일단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설령 GBC 인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삼성동, 잠실동 일단 잠실동이라든지 대시 1동이 유력하긴 한데 이 잠실동도 모든 곳을 행정동으로 일단 풀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영상도 찍었는데 잠실중 5단지는 사실은 모든 평형에서 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것은 다 전혀 다른 불장이죠. 여기는 좀 볼까요? 여기는 진짜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 반드시 풀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잠실주공 5단지 보세요.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65% 올랐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다른 평형도 볼까요? 그래서 다른 평형도 보면 최저 고점 대비 가긴 했는데 이건 33% 올랐죠. 보시면 33점 올랐고 그래서 36평 볼까요? 36평도 보면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48%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잠실 리센치 볼까요? 리센치 보면 이런 것들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33% 올랐고요. 잠실 S 30% 올랐죠. 트리지움도 볼까요? 38%. 레이크 팰리스 38%좀 신기하죠? 이것들. 거의 30% 중간인데 지금 이거 물론 이때 강하게 빠지긴 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 거의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다.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토지거래 허가고요. 좀 많이 진정이 풀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풀었어야 되지. 사실 보세요. 지금 웃긴 게 지금 계속 양극화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을 보면 다 서울시가 인정한 다 입지가 좋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투자자 소유가 이제 투자자들이 없고 진짜 실거주자들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잠실에스 실수요자만으로도 지금 38%가 오른 시장인 거죠. 이게 더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대치 1동, 레드필드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은 실수요 시장만으로도 지금 30% 이렇게 올랐습니다. 압구정도 마찬가지도 이런 것들. 압구정 여기 보면 여기도 사실은 이게 뭐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간에 여기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투자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실수요 시장들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성산시장 이런 데 보세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푼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제 물결 효과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오르다 보면 이제 주변으로 퍼지잖아요. 물결 효과가.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토지 허가 구역을 지금 상태에서 풀면 더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좋은 것을 사고 싶겠죠, 사람들은. 투자들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다른 뭐 또 어떤 것들 있죠? 물론 뭐 이드카운트 이런 것도 뭐 회복되긴 했는데 24% 이 정도 올랐고요. 레미안 리브 볼까요? 30% 올랐네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된 곳은 사실은 이미 실수요자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넘어서 이미 신고가를 갱신한 곳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하면 투자자 수요들이 더 들어올 건데 과연 이게 감당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푸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진작에 풀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재건축 단지가 없는 잠실에스 아까 리센스 있는 곳들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이 압구정 그리고 목동 그리고 여의도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들의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오sen서울시장도 이제 서울 전역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본격적으로 해제를 하겠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유지는 분명히 할 텐데 제일 좀 높은 이제 확률이 바로 이 압구정, 목동, 여의도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대부분의 단지가 신통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여서 또 이제 지분 쪼개기 등 이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신통계획 추진 중인 구역도 사업 시행 계획인가 또는 관리 처분인가 때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곳들은 여기 보시면 목동, 여의도, 압구정,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아무래도 안 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sen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 이거를 왜 하겠다고 했냐? 결국은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23년 하반기부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거래량 감소 추세가 확인되어서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계속해서 억누르면 사실은 너무 억눌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이제 하락될 것이다. 이 하락되면 정부도 안 좋습니다. 사실은 억눌러가지고 하락한 것이 반드시 좋을까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세금도 안 들어오고 사실은 아무도 건설 경기도 활성 안 되고 내수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시면 이 거래량을 좀 볼까요? 일단 보시면 지금 딱 봐도 과거에 진짜 엄청나게 핫할 때는 20년대 이때 보시면 16,000건 이 빨간 색깔이 매매거든요.
매매가 16,000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이 거래량이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까 하다가 23년 하반기 때 다시 사실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리고 최근 또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4, 5천, 한 5천건, 6천건 정도가 평균 거래량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 거래량만큼도 못 가고 있는 거죠. 평균만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좀 이것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전세랑 월세 거래량이 늘죠. 이런 것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는 이제 아파트만 그랬고 이제 다른 단독주택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도 보면 사실 이렇게 20년 한 6, 7월 달에는 엄청나게 월 거래량입니다. 26,000건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5,000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딱 봤을 때 원래 평균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혀 이 평균마도 못한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너무나 하락해도 지금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BC 인근의 이제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 그리고 신통기획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신통기획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뭐 여의도, 그리고 압구정, 목동,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런 것도 있는데 모아타운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4년 9월 5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잘 안 보이네요. 지도를 지금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좀 보다가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2편에서 또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24년 9월 5일 날에 이 모아타운 89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이때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24년 9월이니까 볼까요? 거래량이 24년 9월이면 지금 24년 9월이 약간 여전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 투기가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해가지고 모아타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모아타운을 모든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이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또 변전사가 있는데 이제 지목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에서는 도로인 토지만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천년동 제가 모아타운 다룰 때 거기서 이제 KBS에서 이제 더 지분 쪼개기 이슈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지분 거래, 사도 지분 거래,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 구역도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결국 보니까 전격 조사 해보니까 전수조사 해보니까 이제 결과 9곳 14개 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기 수요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곳 모아타운 이제 사도 그러니까 도로 지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곳곳에 있습니다. 모아타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아타운 대상지 내에서 지목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도로인 부분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 도로 지분 매수 기획 이런 것들 모두들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일단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죠. 지분 공유 도로 매입 시 해당 거래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4년 8월 달인가 그때 용역이 나왔었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입안 권한자가 국토부도 있고요.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입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때 이제 운영이 가능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용역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업의 배경을 보면 당초 법률 취지, 도심지 구역 지정 합리성,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정 전후 가격 안정, 그리고 풍선 효과 이런 것들 분석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그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용역이 바로 이 용역이거든요. 이 용역을 맡은 한양대 교수 자료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이후 2년간 9.5%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4년 후부터는 그 효과가 미비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비했다. 그렇게 사유권 침해 이런 이슈만 있고 정작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규제 목적, 그리고 역대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지정 해제 시점 검토, 그리고 다른 이제 타 법률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가열되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뿐만 아니라 뭐 투기 가열지구라든지 조정지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권리 산정 기준일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통기획 이런 것도 보면 신동기획도 보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인데, 이게 있는데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여기 대해서 중복 규제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또 나왔죠? 분명히 부동산 시장 다시 활활 타오르면 또 분명히 지정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래는 영상 더 끝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한 준비가 더 많아가지고 한 시간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일단 1편 정도 찍고만 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과거 변천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런 변천 과정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과거부터 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했는지 그런 조금 이제 역사를 할까요?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실 이런 지도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잘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서 안 보이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 1편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2편에서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